예, 반갑습니다. 과탐의 시간, 세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예, 홀로 와 있는 지구과학 홍인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어가 아닙니다. 예, 지구과학입니다. 왜 제가 국어 얘기했냐면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오늘 구평 받지 않나요? 근데 국어가 쉽게 출제됐다 해서 제가 지금 국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오늘은 과탐의 세계 지구과학 심층 분석입니다. 뭘 심층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구과학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홍인양 선생님께서 심층적으로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일단 지원 등급 컷은 한 몇 점 정도로 원점수 한 예, 이게 지금 촬영은 등급 컷이 나오기 전에 찍고 있잖아요. 그쵸. 시험지만 보고 찍고 있고 그쵸. 업로드는 이제 일주일 후에 될 건데 네네네. 일주일 후에 이제 말 잘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미 나온 상태에서 볼 건데. 근데 괜찮아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한 두 문제 정도로 보인다. 44, 45 정도. 네, 그 정도가 1등급 컷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육모하고는 좀 한번 비교를 어떻게? 육모보다는 어렵습니다. 육모보다? 예, 육모보다는. 진짜 홍인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거의 맨날 홍인환 선생님은 지구과학 진짜 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홍인환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왜냐면 육모 풀 때는 펜을 안 들었고요. 이건 오늘 풀어봤을 때 한 두 문 정도 펜을 들었어요. 펜으로 써보고 확인해보고 한 문제가 있었기 그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지구과학에? 이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두 문제 정도는 애들이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지구과학을 심층 분석을 먼저 하냐면 아무래도 9편 보고 나면요. 이제 애들 수시원서 쓰는데 등급 컷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탐에서는 등급 컷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지구과학이 최고거든요. 지구과학이 그래서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등급 여러모로 네. 지구과학이 수시에서는 등급 컷, 정시에서는 아무래도 표점이 높아. 네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 컷은 활용도가 높지만 정시에 가면은 절대평가라 큰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탐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홍인환 선생님이 지구과학에 대해서 오늘 9평 시험 문제에 대해서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요. 네네. 쫙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구과학 1이 거의 대부분일 거니까요. 전국에서 네네. G2는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5,000명 중에 이게 몇 명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구과학 1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EBS 교재가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한 17문제 정도가 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기보다는 두 개의 문제가 합쳐져 있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는 풍향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EBS 교재에는 동서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서는 남북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지면 사실은 연습을 동서로 시켜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응용이 된다면 남북으로도 해도 풀 수 있었어야 된다. 네. 그러고요.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EBS 교재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도 있고요. 저번 방송에서 홍인환 선생님이 그랬어요. 무조건 EBS 문제는 다 풀어봐야 된다. 네.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9평 전에 찍었던 방송 있잖아요. 네. 그때 홍인환 선생님이 EBS 문제만 다 풀어도 3등급은 나온다. 네. 3등급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그것도 보지 않은 아이들이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는 그렇죠. 거 같네요. 근데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죽자고 덤비면서 따지면 연계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근데 지구과학 문제는 다 비슷하니까 뭐든지 연계 아니냐. 그렇죠.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 뭐를 토대로 만들어졌냐는 거죠. 기출문제랑 EBS가 그동안 나왔던 책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평보다 조금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보이는 건 6평보다 자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료를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간접적 자료 해석, 뭐냐면 자료를 읽고 내가 학습한 내용, 암기했던 내용과 연관 짓는 문제가 한 10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푸는 문제가 한 5개. 그 정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는 지구 과학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는 것 같아요. 지구과학이 과학도 아니라는 이런 무시를 당하니까 약간 좀 뭔가를 생각을 하게끔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킬러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죠. 지구과학스럽지 않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20번에서. 그러니까 생명과학 같은 거죠. 이럴 경우에 이거, 저럴 경우에 이거. 그러면 이 경우가 다 맞아떨어지니까 얘가 맞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20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20번 문제는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3점짜리? 예, 3점짜리입니다. 마지막 20번인데. 뭐 이제 킬러라고 보긴 좀 힘들고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다. 못 봐. 신유형. 나 저 그거 궁금했었어요. 신유형 문제. 네네. 신유형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20번이 신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예. 그럼 이건 암시 아닌가요? 수능에서도 항상 신유형은 한 개에서 한 개 정도는 나와요. 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신유형 6평 때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그리고 그래서 그 6평 때 나온 그 문제들이 계속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수능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대로. 근데 완전히 반대로 틀어서 어쨌든 그러면 이 9평에 나온 20번 문제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 근데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주제는 둘 다 엘니뇨예요. 둘 다 똑같이 엘니뇨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엘니뇨를 가지고. 그리고 19번 문제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연습으로 풀었던 문제는 싹 다 북반구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남반구에서 뭔가를 물어보고 있어서 근데 뭐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냥 남반구일 뿐이거든요. 그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남반구일 뿐인데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표현이 있어요. 19번에 보면 복각이란 말이 있는데 뭐든 쟤는 그런 각이 있습니다. 근데 복각이라고 할 때와 복각의 크기라고 할 때와 얘를 어떻게 비교하냐 이것들이 이제 애들이 많이 서로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복각이 마이너스 50도고 복각이 플러스 30도면 복각의 크기가 누가 크냐 이러면 마이너스 50이 큰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하니까. 근데 문제 표기에 그냥 복각이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숫자는 플러스 30이 크니까 그땐 이걸 크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의식을 했는지 아예 여기다가 절대값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냥 복각의 절대값은 누가 크냐.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걸로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말장난을 좀 줄이려고 한 거죠. 예, 말장난으로 지구과학이 성적 가른다 이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냈고요. 그리고 뭐 문제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이게 가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세로로 세워버렸어요. 그냥 그래프로. 그러니까 지금 레옹님이 보시는 대로 문제가 원래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시험에 이게 세운 거죠. 그래. 그럼 애들 입장에선 신유형 아니죠. 이거는 이미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가로축 세로축 돌렸냐 안 돌렸냐의 차이기 때문에 배치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저건 뭐 신유형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신유형을 보긴 힘들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중에서 좀 보면 문제에서 봤을 때는 이제 7번 문제는 항상 보는 그래프에 선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냥 강수량을 하나 추가했는데 그건 문제를 푸는데 전혀 걸릴 게 없습니다. 이게 8번이 애매한 건데 8번이 뭐냐면 보통 열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가 나와서 발산형 경계 중에 열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꼭 발산형 경계에 열점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이랬는데 여기서 지금 열점에 대한 얘기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산인데 열점이 있어 없어 이걸 고민하는데 문제는 보기를 골라내면 그거는 구분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보기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외워야 푼다. 이런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보기 배치로 장치를 줬어요. 그걸 외우지 않아도 답은 고를 수 있게끔 그렇게 줬고요. 9번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냥 수능 완성 있는 문제 그대로예요. 저 그냥 그래프를 바꾸지도 않았고요. 세로축도 안 바꿨고 가로축도 안 바꿨어요. 심지어는 T1, T2 시기도 안 바꿔놨어요. 그대로 갖다 놓고 그냥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EBS 교재 열심히 풀었다면 푸는데 아무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동안에 많이 풀었던 문제고요. 다만 12번은 그동안에는 그래프에서 점을 찍어줬거든요. 친절하게. 근데 이 문제는 점을 본인이 찍고 풀어야 돼요. 옆에다 선을 그어서 점 찍어놓고 위치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모아라기보다는 그냥 너 이 그래프 그릴 줄 아니를
서술형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3번, 14번, 15번, 16번 이거는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많이 풀었던 형태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거부터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뒷장부터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분포가 됐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2도 잠깐 적지만 가는 애들을 위해서 적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과학 2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스타일의 문제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나왔다. 근데 쉽냐? 이거는 이제 2를 난이도가 높다 낮다는 사실 2를 공부한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준비하면서 2를 하는 거니까 그냥 다 맞아야죠. 어떻게 나오든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등급 컷이 몇 점이냐 뭐가 어떠냐 이거보다는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천문이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천문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응시하게 되는 시험이니까 천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하고는 학생들 입장에서의 난이도는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전범이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전범이고 딱 한 번 전범위로 보고 딱 한 번 재수생들과 다 한번 겨뤄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편견상을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다른 일부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리고 다만 하나 뭐가 있냐면 G2 수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과정상으로는 지구의 운동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수업할 때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작년 수능에도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고요. 구평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알아야만 하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두 번째, 뒤에서 별의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HR도를 지구과학 1에서 배워요. 근데 G2에서 그 HR도 문제를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1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할 때는 없는 내용이지만 과정상에서 없지만 이거는 다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평하고 간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구평 G1과 G2가 굉장히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않아요. G2 EBS 연결은 G2도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축자고 덤비면 연계 아닌데요. 네네. 이제 폭넓게 보면 그렇죠. 네, 폭넓게 보면 다 다뤘던 형태들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새로운 문제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그 요즘에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최저가 얘는 강권인 거야 이 학생 입시. 내가 딴 얘기는 안 해요. 나 모르겠다. 탐구 영역이 평균 2에서 2.5만 나오면 예를 들어 4, 3, 3 나온다든지 3, 4, 3 나오고 탐구 영역에서 평균 2만 나와도 정시에 인서울이 된다. 정시에. 그래서 수시를 상향 조정해도 된다. 단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 근데 그거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과탐이거든요. 왜냐하면 과탐 영역은 수능 체제도 쓰이지만 나중에 정시에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제일 중요하다. 과탐이 제일 중요하다. 이과는 재수생들 수학 때문에 재수 안 한다. 과탐 때문에 재수한다. 그렇게 누누이 내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거 중에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 홍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EBS 문제만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풀고요. 또 뭐 풀 거예요? EBS 기출 문제죠. 네.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EBS 기출 문제. 네.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 그 동안에 나왔던. 그러니까 EBS는 과탐은 2권밖에 없어요. 네. 그것만 해도 진짜 3등급은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방송들은 어머님, 부모님들 듣고 이 방송 제발 좀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4, 5등급이 4, 5, 6등급이 과탐이 나오는 학생들은 전 딱 해요. 공부 안 했지. 애들도 솔직히 해요. 네. 과탐은 하면 나옵니다. 과탐은. 특히 지구과학은 좀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자기가 문제 붙잡고 하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서 수능이 나오고 수능체제를 맞추면 4년 동안 타고 다니는 전철 노선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한다는 건 정말 게으른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과생들 물론 국어, 수학, 영어 다 중요하고 상위권 중요하지만 내가 현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과탐만 공부해. 지금씩부터 과탐만 공부해서 진짜 두 개가 1.5가 나온다든지 2.0이 합평균이 2.0이 나온다면 인서울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어나 영어는 저 이런 말 하면 또 뭐라고 또 막 또 뭐 국악원 영어학원에서 또 막 달릴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시점에 해도 안 오르고요. 안 해도 안 떨어집니다. 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어휘, 단어를 많이 습득해야 나오는데 지금 와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이과생이라면 지구과학 공부하고 과탐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올라요. 지금 남은 기간에도 등급 올릴 수 있죠? 충분하죠, 과탐은. 충분하죠, 과탐. 특히나 암기가 많은 과목일수록 더 네.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된다니까요. 되는 게임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구과학에 또 우리 또 홍장 선생님 마지막 파이널 네. 찾아가시고 해서 우리 문제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문제 엄청 애들 풀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문제 좀 많이 풉니다. 네. 워크북으로 일단 모의고사 50개가 나가요. 하루에 한 개씩 풀어야 되거든요. 숙제가. 네. 하루에 한 개.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우고. 매일매일 그 20문제씩을 하루에 한 개씩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풀어라. 네. 그거 하고 이제 따로 뭐 OX라든가 이런 거 네. 간단하게 지엽적인 거 확인할 수 있는 OX 네. 과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쓰는 본 교재들. 자, 보세요. 인강으로 공부를 하면요. 계속 그냥 방송만 듣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이난 선생님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네. 시기에는. 듣는 것보다. 근데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인강하고 있는데 학원을 갈까요? 아니, 둘 다 하세요. 인강을 하시고. 그게 제일 좋긴 하죠. 네. 그러면 오프라인 하는 거면 문제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하세요. 두 개 다 하셔서 목숨 걸고 해서 등급 올리세요. 올리면 수능 체제도 맞춰서 좋고, 예? 그다음에 정시에 과탐이 표점이 높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1컷이라도 네. 과탐이 높게 나오니까 재수 안 합니다. 그리고 인서울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구과학, 제가 왜 오늘 제일 먼저 했냐면 지구과학이 기회 과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면 등급이 나오는 거죠. 네, 성실도의 척도죠. 그죠? 근데 아까도 저번 방송에도 했지만 성적 향상을 기대하려면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학습량을 늘리지도 않고 어떻게 성적 향상을 기대합니까?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고. EBS는 꼭 푸세요. 맞죠? 네. 제가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험을 못 본 애들은 어차피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전 잘 본 애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시험을 지금 잘 본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 애들. 근데 이 애들이 시험을 잘 보다 보면 희한하게 지구과학을 잘 보는 애들은 지구과학을 쉬어요. 공부를. 그리고 부족한 다른 걸 채운다 그래요. 이제 이건 됐으니까 이건 잠깐 쉬고 나머지 좀 더 할게요. 이런 건데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수능이라는 건 마라톤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을 뛰다가 이제 40km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 앞에만 되게 많아. 그러면 나는 앞으로만 뛰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본 애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잘 본 애들은 내가 봤더니 내 앞에는 없고 돌아봤더니 뒤에 따라온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좀 많아. 그렇다고 걸을 거냐는 거예요. 마라톤 뛰고 있다가 긋다가 걸으면 따라오죠. 따라오는데 그때 와서 뛰기 시작하면 쉬었다 뛰기 때문에 못 뛴다고요. 잘.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지구과학이 암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오긴 하는데 빠르게 떨어지기도 해요. 점수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잘 봤으면 지금까지 한 패턴을 유지해야 계속 잘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서 잘 봤으니까 쉬겠다. 이거는 다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니던 학원을 그만 다니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니던 학원 시간에 지구과학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잘 본 학생들은 꼭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구과학 심층 분석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구과학 1, 2 심층 분석 홍민상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꼭 학부모님들 보시고요. 우리 그 자녀분들 고3 학부모님 계시면 꼭 이거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아, 용훈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